이번 비디오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 정책에 따른 승수 효과에 대한 수업의 연장선입니다. 재정 정책에 대한 이전두 수업에서 우리는 정부가 특정 것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의 총수요를 진작하거나 축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정부 지출 승수 또는 케인스 지출 승수라고 알려진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 수업에서 우리는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차이를 설명했고, 케인스주의 지출 승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인스 승수는 이를 한계 누출율로 나누거나 이를 한계 저축 성향으로 나누어 구할 수도 있습니다. IB 경제학 학생의 경우 이전 수업에서 설명한 대로 한계 누출율에는 한계 저축 성향, 한계 수입 성향, 한계 과세율이 포함됩니다. AP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단순한 케인스 지출 승수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를 한계 저축 성향으로 나눈 값입니다. 오늘은 조세 승수라고 알려진 것을 계산하여 일국의 세율 변화가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승수는 특정 세금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총수요 증가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10억 달러 감세한다면 그로 인해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특정 세금 감소 후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금 인하에 따른 승수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승수 효과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구하려는 추가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금이 10억 달러 증가하면 총수요가 얼마나 감소할까요? 세금이 인하되면 총수요는 감세의 금액의 특정 배수만큼 증가합니다. 반면에 세금이 인상되면 총수요는 증세의 금액의 특정 배수만큼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조세 승수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특정 국가의 한계 소비 성향이 0.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계 저축 성향은 0.6이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국의 조세 승수가 얼마나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에 대한 세금을 10억 달러만큼 감세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소비 수준과 해당 경제의 총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감세는 정부 지출 증가와 달리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세의 총수요 부양 효과는 한계 소비 성향에 따른 소비 증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감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가처분 소득을 DI라고 약칭합니다. 이제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10억 달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계는 추가 수입의 60%를 저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전체가 소비에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소비는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까요? 한계 소비 성향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는 4억 달러만큼 증가하고 저축은 6억 달러만큼 증가합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세금이 감소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총수요는 전체 감세의 금액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가계가 저축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0억 달러의 감세는 단지 4억 달러의 신규 소비로 이어지므로 총수요는 단지 4억 달러밖에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정부 지출이 총수요를 같은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전 수업에서 보았듯이 10억 달러의 정부 지출 증가는 가계 소득을 10억 달러 증가시켜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부양하고, 이는 소비의 추가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10억 달러 감세의 경우 4억 달러의 신규 총수요로 이어질 뿐이며, 이는 4억 달러의 신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 금액이 다시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 배가 되면 소비와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10억 달러의 감세로 인한 총수요의 궁극적인 증가는 10억 달러의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의 궁극적인 증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조세 승수의 크기를 구하려면 세금의 특정 변화에 따라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결정하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을 한계 저축 성향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표기는 총수요의 변화가 항상 세금의 변화와 반비례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세금이 감소하면 음의 승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세금이 증가하면 역시 음의 승수니까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10억 달러의 감세 후 총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계산해 봅시다. 10억 달러의 감세는 마이너스 0.4를 0.6으로 나눈 값의 총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이렇게 승수 0.67이 나옵니다. 이것이 10억 달러의 감세로 인한 총수요 증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금이 10억 달러 감소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0.67을 곱하니까 총수요의 최종 증가는 6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의 감세에 조세 승수 마이너스 0.67을 곱하면 총수요가 6억 7천만 달러 증가합니다. 이것은 10억 달러를 증가시킨 정부 지출 효과와 어떻게 비교될까요? 그럼 정부 지출 승수가 얼마가 될지 알아봅시다. 한계 소비 성향 0.4와 한계 저축 성향 0.6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K라고 부르는 지출 승수는 1을 1에서 0.4를 뺀 것으로 나눈 값과 같으며 그것을 1을 0.6으로 나눈 값과 같고 이렇게 지출 승수 1.67이 나옵니다. 이제 정부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하면 10억 달러의 1.67배가 되며 이는 총수요가 16억 7천만 달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억 달러의 감세는 6억 7천만 달러의 신규 총수요로 이어지지만 같은 금액의 정부 지출 증가는 16억 7천만 달러의 총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정부 지출이 총수요를 진작하는데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정부 지출은 총수요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인 반면 감세는 총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금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해당 증가분 중에서 일부는 저축에 쓰일 것이고 단지 작은 부분만 소비에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 두 가지 모두를 특정 상황에 적용해 보라고 요구하는 AP 경제학 시험의 실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조세 승수와 관련된 고급 단계의 경제학 문제입니다. 질문을 읽고 문제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재 실질 국내 총생산이 완전 고용 산출량에 5천억 달러 못 미치고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가정하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질문지에 적시된 내용, 즉 5천억 달러의 경기 후퇴 갭에 대해 도식화해 봅시다.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가정하면 정부 지출 승수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값은 완전 고용을 달성토록 하는 최소한의 정부 지출 증가액을 계산하라는 C문항의 첫 번째 지문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출 승수 K는 1을 1에서 0.8을 뺀 값으로 나누면 여기서 0.8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1을 0.2로 나눈 값이 산출되니 결국 지출 승수는 5가 나옵니다. 정부 지출이 얼마가 돼야 5천억 달러의 총수요 증가를 달성해 이 경제를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전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필요한 정부 지출 변화값은 목표로 하는 총수요 변화값을 케인스 지출 승수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 경우 목표로 하는 총수요 변화는 5천억 달러이고 승수는 5이므로 필요한 정부 지출 증가액은 1,000억 달러가 산출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1,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 확대를 어떻게 배가해서 그 결과 5천억 달러의 총수요 증가를 초래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은 1,000억 달러에 불과해 총수요를 AD1로 외형 이동시킬 것이며 보시다시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국내 산출량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로 인해 총수요는 5천억 달러만큼
외향 이동하고 경제는 완전 고용 수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승수 효과로 인해 총수요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문항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인 소득세 감세액이 시문항의 첫 번째 질문에서 계산한 정부 지출 변동액보다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세 승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공식을 사용하여 세금 승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마이너스 1개 소비 성향 나누기 1개 저축 성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계가 소득 변동분의 80%를 지출하고 나머지 20%를 저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0.8을 0.2로 나눈 값, 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필요로 하는 세금 변화를 구하려면 목표로 하는 총수요의 변화를 조세 승수로 나눕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총수요 변화는 5천억 달러이고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4입니다. 5천억 달러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250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금이 1250억 달러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 지출이 1000억 달러 증가하면 총수요가 5천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세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하면 1250억 달러의 감세가 필요할 겁니다. 이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감세 규모는 동일한 총수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지출 증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감세는 국가 경제에 대한 간접 주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비 성향이 0.8이기 때문에 1250억 달러의 세금 인하는 실제로는 소비를 1000억 달러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 이유는 감세액 중에서 20%를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또는 IB 경제학 학생인 경우 한계 누출률은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 승수가 얼마가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 지출의 변화나 세금의 변화에 따라 총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경기 후퇴계 또는 인플레이션 갭에 대해 적절한 재정 정책 대응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플레이션 갭의 경우 승수 효과는 역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특정한 세금 인상은 초기 세금 증가보다 더 많이 총수요를 감소시키며 정부 지출의 특정한 감소는 초기 지출 감소보다 더 많이 총수요를 감소시킵니다.